하나뿐인 임에서 남이 되기까지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들은 왜 법정 앞에 서게 된 걸까? 판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이혼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 뭐해? 그 나한테 시키네. 양정도. 옳지.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손주까지 안겨주는구나.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임신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엄덕구 최순애 씨 부부. 식사들 하세요. 여보, 아침 먹고 가야지. 아니야 나 지금 좀 늦어가지고 알아서 챙겨 먹을게. 응? 엄마 다녀올게. 아니, 여보, 아침 꼭 챙겨 먹어. 남편 덕구 씨를 정신없이 출근시키고 한숨 돌리려던 순애 씨. 그런데 집에 고기도 없니? 아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있는 것들 먼저 좀 다 먹고서 제가 새로 하려고 했죠. 아니 너 남편 먹이는 게 그렇게도 아깝니? 응? 살림에서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때때로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밤마다 심해지는 대동 때문에 잠을 설치던 순애 씨. 늦은 밤까지 잠 못 드는 순애 씨에게 말 못할 사정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한 집에서 생활하는 시어머니와 생활 패턴이 너무 달랐던 건데요. 어머니 주무시는 거 맞죠? 나 안 잔다. 어머니 주무시는 줄 알고. 어머니 시간이 늦었는데 안 피곤하세요? 이거 끝까지 마저보고 잘 테니까 넌 걱정 말고 들어가서 자. 저 그러면 볼륨만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뭐? 소리 줄여? 아니 시애미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텔레비 봐야 되니? 아 전기값 아까워서 그래? 어휴. 알겠어요. 어머니 쉬세요. 슬하에 자녀를 둔 17년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내의 임신과 더불어 고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자 결국 시어머니와의 분가를 결정했고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오붓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응, 여보세요? 여보, 왜 안 와? 저녁 다 식겠다. 너 엄마 집에 왔어? 어머니 댁에 또 갔어? 엄마가 나 좀 부실하게 챙겨 먹는 것 같다고 맛있는 거 해준다 그래서. 엄마 밥이 맛있잖아. 자. 아이고 잘 먹는다. 응, 당신도 와서 배고프면 와서 먹어. 거길 내가 왜 가? 그리고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줘야지. 난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리고 엄마가 단풍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말에 가기로 했거든? 응. 그래 여보 주말에 와서 자고 가라. 넌 어째 통 얼굴을 안 비치냐? 며느님 얼굴 잊어버리겠다. 들었지 당신? 알았어. 끊어. 분가 후에도 수시로 시어머니의 집을 드나드는 남편 덕구 씨. 심지어 순애 씨에게도 주말마다 시댁에서 머물 걸 강요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엄마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시어머니의 부양 문제를 두고 서로 미루며 눈치만 보던 시댁 식구들. 그런데 아휴 걱정 마. 내가 형이랑 네 사정 다 알지. 그리고 내가 모실게. 그게 뭐 어렵냐?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만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염려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모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 덕구 씨가 지방 발령을 받아 2년간 집을 비우게 된 겁니다. 혼자서 효자인 척 생색 다 내면서 어머니 모셔놓고 뭐? 또 지방 가? 그럼 나 혼자서 어머니 모시라는 거야? 야 내가 놀러 가? 남편이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고작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드냐? 고자? 그러면 나 요양보호사 붙여줘. 난 절대 어머니 혼자 못 모신다고. 아니 뭐 하는 게 있다 그래. 아니 멀쩡한 며느리 냅두고 요양보호사를 왜 써? 아무튼 어머니 똑바로 모셔. 이번에 더 악화되시면 다 네 탓인 줄 알았어? 뭐? 여보. 여보! 결국 시어머니와 24시간 함께하며 가사와 육아, 간병까지 홀로 도맡게 된 순애 씨.
네, 어머니. 나 화장실 큰 거. 아이고, 주지.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순애 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손발이 되어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과로로 쓰러지고 맙니다. 실제 판결문에 따르면 아내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요양보호사를 4시간 이상 고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남편의 반대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 먹고 싶은 거. 하지만 덕구 씨는 아픈 어머니를 두고 친정에 쉬러 간 아내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에휴, 씨발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어디 싸돌아다니까 그러지. 아유. 어디서 놀다 왔겠지 뭐. 그러게요. 내가 놀다 왔어? 너무한 거 나도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서 알아 누웠다 왔어. 아, 그러셔? 자기 몸 조금 아픈 거는 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 아픈 거는 생각도 안 나지? 그동안 지금 병관을 말 혼자 다 다 했어? 했는데. 당신 사람이야? 내가 죽어야지. 이 꼴 안 보려면 내가 죽어야지. 그럼에도 순애 씨는 자녀를 생각해 매번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두고 친정에 다녀온 아내를 남편은 괘씸하게 여겨서 생활비 지급을 끊어버립니다. 생활비까지요? 결국 아내는 과외를 해가면서 생활비에 보태게 됩니다. 몇 달 뒤 오랜 투병 끝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들 부부에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서려는 그때 당신이 어딜 따라 나서? 당신은 친정이나 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 나도 당연히 장례식장 가야지. 참 뻔뻔하다. 네가 간호만 똑바로 했어도 우리 엄마 10년은 더 살았어. 나도 신혼 때부터 너희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네가 우리 엄마한테 뭘 얼마나 잘해드렸다고 큰 소리야. 그렇게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면 간병인하고 살지. 너 나랑 왜 결혼했냐? 그래, 야 잘 됐다. 이혼해. 이혼하자. 누가 못할 줄 알고? 그래, 나도 참고 살았어. 이혼해.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에 부인이 제기한 이혼 청구는 인용이 되었고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50대 50으로 분할을 하고 위자료는 남편이 부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부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고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강요했던 남편. 결혼해서 효자가 되려던 그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